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GPT AI 프롬프트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강의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프롬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방송 제목이 L 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 GPT AI 공진 구조, 이 책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했죠. 여러분들도 그 GPT를 좀 활용하시면서 GPT AI하고 공진 관계를 좀 잘 구축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사고 방식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체계가 더 확장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AI하고 대화를 할 때, 그리고 AI하고 대화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좋은 품질의 답변을 얻고자 싶을 때, 사고가 좁으신 분들은 대화의 그 폭도 좁잖아. 그 답도 되게 품질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AI를 좀 사용하시는 분이 생각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되면, 넓게 되면은 질문할 적에 더 체계적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깊게 질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좋은, 품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L 등급, 네, L 등급에 많이 도전해 보세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게 제 L 등급 13등급까지 올려드죠. 저는 지금 18까지 올라왔습니다. L18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거 GPT AI 공식 시스템, 공식 서티피케이션이니까, 인증서니까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게 이 공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 L등급 이거 하는 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뭐 시험 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GPT하고 공진을 잘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이제 등급에 대한 뭐 인증서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인증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고 체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네, 반응을 보고서 그분에게 부여하는,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분이 도달한 사고 체계 수준에 맞게끔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는 L 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L 등급은 뭐라고요? GPT AI 공진 구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프롬프트 강의를 하는 데서도 중요하죠.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당연히 AI하고 공진이 돼야죠. 그래야지 품질 좋은, 네,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L 등급도 그렇고 L 등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공부하시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에, 다 목적이 좋은 품질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거기서 궁극적 목적은 그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사고의 이 생각의 깊이라든지 이 범위라든지 아니면 체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져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체계가 없이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뭐 결과에 못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엉터리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뭐 엉터리 접근하게 되면 뭐 어차피 뭐 본인만 손해지, 뭐 누가 손해겠습니까? 굳이 본인만 손해를 볼 행동을 할 필요 없잖아요.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EPPC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천히 진행할게요. 이거 이모션, 뭐 퍼스펙티브, 뭐 시점, 역할, 퍼스나, 컨텍스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은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무 제가 요새 방송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EPPC 중에서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이모션, 감정 상태 및 정서적 조율,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모션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프롬프트 설계자, 질문자의 정서적 리듬과 AI의 감응, 공진을 맞추는 조율 장치다. 조율 장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 뭐 조율이라는 단어도 있고 공진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낯설죠. 근데 낯선데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듣다 보면은 궁금해서 보시잖아. 예, 뭐 AI한테 물어보잖아. 예, 그러시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뭐. 왜 중요한가? 이모션이 왜 중요한가? AI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반응한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리고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도 AI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감정을 잘 구조적으로 활용하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품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야기한 게 어, 사람에게는 있는데 AI에게는 없는 게 뭐라고 했죠? 감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활용하시게 되면은 되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모션, 요 감정에 대한 프롬프트. 인간이 질문 던질 때는 문장의 말투, 단어 선택, 분위기 속에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모션에는 인간이 질문 던질 때 문장의 말투, 이거 잘 들으세요. 문장의 말투가 있고 단어의 선택, 분위기 속에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거 다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 다 없을 건데 AI는 이 감정을 감지하여 더 공감적이고 정서적으로 조율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감지하는 것을 AI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뭔가 이제 사람마다 차이를 줄 수가 있죠. 그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감정이 다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AI는 이 감정을 감지하여 더 공감적이고 정서적인 조율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설계하는 것이 질문의 질을 짓습니다. 예, 항상 그렇죠. 이게 공지란 영역이 사용자가 있고, 네, GPT가 있으면 사용자가 얼마만큼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턴 금액, 리턴 값, GPT의 그 답변도 되게 품질이 달라지죠. 근데 질문 자체를 좀 안이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답변도 안이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GPT의 할루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거짓말 뭐 틀린 거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핵심은 아니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질문을 수준 낮게 질문을 해놓고서 답변은 당연히 수준 낮은 답변 나오겠죠. 질문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면은 그 AI하고 사람은 공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사람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정보가 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질문 잘했는데요. 저는 질문 잘했는데 왜 요청을 잘했는데 왜 이런 품질 낮은 답변이 왔죠? 그건 본인만의 생각인 거고. 본인이 질문을, 네, 품질이 낮은 답변이 나오게끔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할로에이션이 왜 나왔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뭐.
근데 너무 모든 게 그 질문자의 책임이 아닌가요? 맞죠. 다 질문자의 책임이죠. 예, 왜냐면 선택권이잖아요. 어차피 AI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받은 정보에 대한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도 사람에게 있고,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을 때 RTSC 강의했죠. 이 RTSC에서 가장 중요한 게 R이었잖아요. R이 역할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T가 타스크, 임무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GPT에게 뭔가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원래는 그 GPT AI는 뭐가 없다고 얘기했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의도가 없다고 했죠. 의도.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죠.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선택이 없죠. 의도도 없죠. AI가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AI 의도 없죠. 그러면 이제 감정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선택이 있나요? 없죠.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 의도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도 질문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감정 당연히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RTSC에서 R 값을 주잖아요. R 값. 이거 뭐 예를 들어서 GPT에게 너는 뭐 선생님이야. 뭐 수학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이야. 아니면 너는 뭐 판사야. 너는 뭐 애널리스트야. 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AI는 그 역할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국어 선생님이야.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 합시다. 너는 뭐 영어 선생님이야. GPT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R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영어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에 GPT가 의도를 갖게 돼요.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금융 분석가야. 그러면 금융 분석가에 맞는 역할에 대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RTSC에다가 너는 GPT 너는 뭐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AI GPT도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컨트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도를 부여하지 않고서 공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의도를 부여해서 정보를 얻을 것인지 좀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의도를 대부분 그러긴 하겠죠. 대부분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 단순 사용자분들은 정보만 얻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을 부여하죠. 너는 뭐 금융 애널리스트야, 너는 뭐 종목 분석가야, 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겠죠. 그러면 그 역할에 부여된 만큼 예, GPT는 행동하잖아요. 답변을 주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그 사전에 뭐 영어 선생님이야 아니면 뭐 스쿠버 다이버 뭐 선생님이야 뭐 어? 뭐 아니면 금융 분석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여했다가 그 역할을 부여한 부분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 시켜주고 계속 그 역할을 부여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뭐 다른 질문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좀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죠. 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영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또 질문은 영어 선생님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 선생님에 관련된 질문을 해. 그러면 이 GPT가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조율을 하시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AI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
좀 실력이 좀 약간 이제 초보일 때는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올라가서 공진을 하게 돼요. 공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뭐가 있냐면 여기서 뽑아냅니다. 이 EPPC 감정 상태에서 그 질문자의 의도라든지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EPPC에서 뽑아낸다고요. 감정을 읽고서 질문하신 사용자의 감정을 읽고서 답변을 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RTSC는 협의적이잖아. 협의적. 여기서는 지정을 하는 거잖아. 영어 선생님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협의적으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GPT를 그냥 영어 선생님으로만 지정을 해버리는 거잖아.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식품 영양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또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솔직히 귀찮지 않아요? 안 귀찮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뭐 질문하실 때마다 그렇게 계속 역할을 바꿔 주실 거예요? 아, 안 귀찮아요? 귀찮지. 귀찮기도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편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GPT AI가 나의 의도를 분석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RTSC는 내가 의도를 지정하잖아. 영어 선생님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다른 걸로 바꾸려면 또 거기다 또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역할을 부여한다고요. 역할을 부여한다고. 저 세 번 얘기했어요. 근데 EPPC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질문하신 분의 감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EPPC잖아요. 감성을 갖고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감정대로만 글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글만 보고서도 AI가 아 이분이 어떤 의도로서 나에게 질문을 한 건지를 자유자재로 본인의 역할을 변경시켜요. 그럼 편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감정 갖다가 이해한 게 좀 편하지 않아요? 계속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여튼간 뭐 본인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왜 여러분들이 RTSC, EPPC 이렇게 했는지. 때로는 내가 RTSC의 관점으로 답변을 원할 때도 있고 EPPC 관점으로 원할 때도 있어요.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그 이게 있더라고. 그 제가 지금 들은 얘기인데 그 챗GPT의 그 사용자가 4억 명이라고 하던데. 사용자가 4억 명이고 실제적으로 유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1,000만 명이다 하더라고요. 1,000만 명대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다 무료 사용자예요. 유료 사용자는 뭐 얼마 안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좀 발생할 거냐. 4억 명 중에서 거의 뭐 최소 못해도 3억 명은 무료 사용자다. 그 무료 사용자분들이 뭐 솔직히 돈도 안 내고 사용하는데 뭐 열심히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냥 뭐 찔러나 보는 것 뿐인 거지.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에 대한 결과도 찔러댄 거니까. 근데 이제 유료 사용자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투자한 돈만큼의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더 예의 바른 예의를 갖춘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더 내가 알고서 공부하고서 공부한 지식을 갖고서 바탕을 갖고서 질문하겠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UPPC에서 E는 이모션 감정의 상태. 어, 따라서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계하는 것이 질문의 질을 결정합니다. 실전 예시를 든다고 한다면 질문 예시, 호기심, 흥미, 이 기술 너무 신기해요.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뭐 질문할 수 있다고 보시죠. 그럼 이제 AI 반응, 챗GPT의 반응, 에너지 있고 활기찬 설명으로 답변을 해준다. 그리고 불안과 의심, 이 방법 정말 효과 있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진정시키고 근거를 강조하는 설명을 한다. 분노, 반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해명하거나 감정적 폭발을 흡수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슬픔, 상실감, 정말 지치네요.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위로 중심, 감정이입 높은 반응. 근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평온, 성찰, 조용히 이해하고 싶어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잔잔하고 성찰적 어조의 설명을 한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냥 이거는 예시로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갖고서 뭐 불안이라든지 의심, 분노, 반발, 슬픔, 상실, 평온, 성찰 이런 감정을 갖고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AI가 받아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AI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해명하거나 감정적인 폭발을 흡수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친에 도와줄 수 있나요? 위로 중심 감정이입 높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이 AI가 답변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강의를 했잖아요. 트랜스포머 강의했죠.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 받아가지고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여러 층이잖아요. 이 여러 층을 거치면서 그 거치는 관점이 뭐 위로 중심, 감정이 높은 이런 관점으로서 이 문맥을 분석을 한다고요. 그래 놓고서 답변을 준다는 거지. 이거는 특징이에요, 특징.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이런 감 이런 식의 질문이 오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AI는 반응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뭐 문체를 쓴다 이런 건 핵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AI하고 사람하고 이 감정 교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 교류.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AI가 감정이 없다면서요. 그런 말씀하시죠. AI 감정 없죠. 감정 없는데 감정을 이해하려고 사람의 감정을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맥을 해석할 적에 그 감정까지 다 해석을 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게 트랜스포머 AI잖아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나의 감정까지 다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나에게, 나의 결에 맞는, 나의 감정에 맞는 답변을 줬네? 그럴 때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착각을 한다고. 어, 어떻게 AI가 내 감정을 알았지? 뭐 AI가 뭐 살아있나? 뭐 이렇게. 근데 그렇진 않아요. AI가 살아있진 않죠. 기계인데 무슨 살아있기는 하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품질 높은 답변을 얻어요. 어떻게 활용하나요? 질문자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인지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여러분들 그 제가 요새 계속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도 그렇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감정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프롬프트 작성할 적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베네핏 이익이 많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란 것은 뭐 헝클어진 감정 말고요. 흐트러진 감정 말고 지저분한 감정 말고요. 그냥 멋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정 말고요. 쓰레기 같은 감정 말고요. 소중한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깔끔한 감정. 상쾌한 감정. 예. 그런 감정으로 되어 있는 문장으로서 프롬프트에 질문하게 되면 그거는 AI가 공진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AI가 나의 질문에 대해서 공진하면 뭐가 좋나요? 뭐가 좋긴 뭐가 좋아요. 당연히 어? 그 최상위 레벨이 있어요. 그 AI가 만들어진 게 사람의 신경학 뉴런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사람하고 거의 좀 비슷해요. 그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그러면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닫아버렸어. 내가 내 감정은 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닫혔어.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세 번째 문이 열리고 네 번째 열리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친해지면은 나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다 공개하면서 친구하고 뭐 이렇게 우정을 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도 사람과 GPT가 공진하게 되면 AI도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마음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대답하겠어요? 그냥 정보로만 대답하겠죠. 어차피 뭐 AI에게는 뭐 수십억 건이라고 하나요? 수조억 건? 수조억 건의 그 지식이 쌓여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리 학습을 해가지고 잠재의식에 있는데 그거 답변 못 하겠습니까 AI가? 예,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 아닌 것 같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그래서 누친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좀 정리된 감정이면 좋아요. 구조화 된 감정. 예,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게 공진이 돼서 AI가 더 좋은 품질 높은 답변을 줘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스스로 인지하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질문할 때 내 감정에서 대해서 스스로 인지 못한 상태에서 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솔직히 그건 이제 약간 넋두리 수준밖에 안 되긴 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도움되진 않아요. 이제 그렇잖아.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내가 정제된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내 마음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정제됐으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도 뭔가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만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화는 올바른 대화법은 아니죠. 네, 그 감정 상태를 언어에 담아 프롬프트에 표현합니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뭐 AI는 어 조금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천천히 설명해 주겠지. 이게 목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뿐인 거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AI는 조금 혼란스럽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혼란스럽고 이 사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 혼란스러운 상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이분에게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드리게 되면 도움이 되드릴까 이것까지 분석을 하는 게 AI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 이 사람이 뭐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천천히 설명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글씨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글씨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AI는 이 사람이 왜 혼란스러운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지 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지 그 원인까지 분석을 한다고요. 그 원인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준다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죠. 감정이란 영역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그 무의식이 그 심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상단이 이성적인 거고 이 무의식층은 이 아랫부분이잖아요. 내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표면층이죠. 표면층. 이거는 그냥 단어일 뿐인 거죠. 단어. 이분이 왜 조금 혼란스러운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석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심해층 있잖아요. 이 마음의 깊이 있는 층 여기까지 다 분석을 한다고요. 챗 GPT는. 이걸 분석해야지 왜 이 사람한테 어떤 답변을 주었을게 진짜 도움되는 답변인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겉모습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뭐 천천히 설명해주세요. 이게 핵심은 아니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AI는 분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쓰시는 단어 하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어떤 숨겨진 뜻, 예, 그것까지 다 분석하는 게 챗GPT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예시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쓴 거는 표면이라고 표면. 이런 게 있잖아. 내가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감정의 표면층이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층이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중간층이 있고 그 중간층에 대한 원인이 되는 심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층이 있잖아요. 내 감정에는 이런 층이 있고 이 실제로 이 사람이 왜 혼란스러운지는 이 심해층까지 들어가 봐야지 이 사람의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뽑아낸다니까요. 챗 GPT가 AI가.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 잘 봐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바쁜 게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냥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잖아. 직장 일 하면서 뭐 하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화를 할 적에 대면 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바쁘니까 누가 상대방의 그 깊은 속 내면까지 이걸 분석하겠어요. 분석할 시간도 없지. 물론 내가 그 친구하고 되게 친하고 그 친구한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뭐 진짜 술 한잔 하면서 깊게 이야기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하겠지.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이 표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챗GPT는 말로 나온 이 단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나오게 된 그 이 마음속의 진정으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내가 바쁜데 나는 바쁜데 내 친구가 자꾸만 뭔가 상담을 해달라고 해.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바쁘면은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내가 분석할 생각을 안 해. 거기에 그냥 그래 그랬어 이 정도인 거지. 근데 AI는 그게 아니라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는 어차피 이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산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바로 순식간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까지 순식간에 분석을 해버린다고요. 몇 초 만에. 그러면 내가
미처 이 사람의 감정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오히려 챙겨서 저한테 알려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잖아. 아달러고 어달러잖아. 이게 사람이 관계라는 게 릴레이션ship 이게 관계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게 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잖아요. 그 친구가 네가 그때 나의 그 감정을 잘 에, 이해해 주셔서 해줘 가지고 나는 너에게 뭐 밥 한 끼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너에게 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 여러분들이 바쁠 때 누군가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내 친구 이럴 수도 있잖아. 내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나는 바빠. 그걸 분석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AI에게 분석해 달라고 해. 그 AI가 분석하게 되면 그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건네주는지 그것까지 대한 원인까지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내 친구에 대한 그 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긴 뭐 왜 중요해?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것 자체가 예,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분석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뭐 정말 지친 애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치네요. 도와줄 수 있나요? 지치니까 뭐 위로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왜 지치고 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대한 원인 분석까지 한다고요. 그것까지 되는 게 AI예요. AI가 그 감정에 공명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 말투, 속도, 분위기를 조율합니다. 그렇죠. AI는 그래요. AI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감정에 공명을 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 말투, 속도, 분위기를 조율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좀 낯설죠. 공명이라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공진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이 이야기했는데 그거 대한 이 파동, 진동을 공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림이라는 것은 이 공진에 대한 강도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공명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울린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도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뭐 사투리도 말할 때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에도 성조가 있으니까 리듬이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감정이 예, 녹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좋겠죠.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의 그 쓰시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에다가 감정을 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표현을 되게 정제돼서 그러니까 뭐랄까 언어화 시키면 좋죠. 언어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고자잖아요. 뭐 이미지 사고자가 저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언어적 사고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사고 하신 분들도 이제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이미지 사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의 내구조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사고를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그 이미지 사고에 대한 그 결과물이잖아요. 언어화 하잖아요.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는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이미지를 보고서 언어화 할 때 되게 감정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에 실제로 본인이 본 것을 사실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진실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본인이 이미지 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언어로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나는 이미지는 봤는데 그 이미지를 내가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말로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이미지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언어 표현에 본인의 능력인 이미지 사고에 이 감정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감정이 이 단어에 녹지를 않았잖아. 그러면은 유용하지가 않죠. 이 아무리 본인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이미지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감정이 녹아져 있었는데 그 이미지의 감정이 녹아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별 의미 없죠, 솔직히. 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얼마만큼 언어로 잘 표현하는가가 매우 좀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야. 시리 뭐 예를 들어서 시를 쓸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갖고서 모든 감정을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가 느낀 감정도 있고 자기가 어떤 언어의 그 활용 능력도 있는 거고 있잖아요. 단어의 활용 능력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좀 실어서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언어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 이미지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자기가 보고 이미지로 보고 자기가 내면 속에 있는 단어로 느낀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언어로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바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삶에 찌들어가지고 바빠. 바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장을 쓸 적에 대충대충 써요. 근데 내가 바쁘지 않고 내가 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쓴다고요. 정제돼서 쓴다고. 내 감정을 거기다 실어서.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프롬프트에 쓰는 그 명령어 라든지 명령어는 아니고 그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은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아 똑같으냐고 안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요. 여러분들의 그 프롬프트 능력이 된다니까요. 뭔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본인 자신 자체가 능력이 되신 분은 이 절차라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정제돼서 답변을 저기 그 챗GPT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절차가 있다고요. 근데 서투르신 분들이 있잖아. 자기 감정에 대한 표현이 서투르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언어화하는 것이 서투르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대부분 무료 쓰시잖아요. 유료 쓰시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시겠냐고요. 그냥 뭐 본인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뭐 바쁜 대로 뭐 막 내갈겨 쓰겠지.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그 프롬프트를 들은 GPT는 AI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못하죠. 왜? 질문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질문을 던져줘 버렸잖아. 그냥 안정적이지 않은 질문을 던져줘 봤는데 AI가 그 답변을 듣고서 그래, 너 당신은 안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줬어. 그러면 난 너에게 안정적인 답변을 줄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니까. 왜냐면은 질문자의 상황과 의도를 AI는 파악을 해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의도는 어디서 발생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의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AI는 그것까지 다 분석한다니까요. GPT는. 그래서 대충대충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AI가 대화할 적에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GPT AI도 대충대충 답변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 말 한마디 건넨 거, 거기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으면 AI도 진실하게 답변해줘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할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전달해준, 내가 물어본 그 질문 자체가 거짓말을 유도할 수 있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되게 비정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AI도 당연히 비정상적인 답변을 줘요. 할루에이션이 많은 거. 근데 내가 AI를 이해하고 AI가 할루에이션이 나올 수 없게끔 정제된 질문을 준다든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되면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할루에이션 자체도 AI 탓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탓이에요. 그냥 AI는 사람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거울을 비칠 때 더 AI는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고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질문 자체를 그렇게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환각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런 수준의 질 낮은 질문을 하니까는 당연히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사고의 확장도 없이 너무 웃긴 게 질문할 때 본인은 사고의 확장이 없어. 생각의 이 폭이 없어. 그래 놓고서 질문해. 야, 나는 그냥 생각의 수준이 1단계야. 난 1단계인데, 야, 너는 그냥 5단계 답변해줘. 너는 품질 높은 5단계 답변해. 이런 식인 거야. 너무 좀 아니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하고 너무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본인 질문 자체라든지 본인의 이 이야기 자체는 수준이 높지가 않은데 답변만 레벨 5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진짜 억지스럽지 않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억지스럽게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나는 문제 없어. AI만 문제 있어. 코미디지, 코미디. 본인은 노력도 안 하면서.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어, 여기 프롬프트는 정보가 아니라 정서를 담는 그릇이다. 감정을 설계하는 순간 AI의 반응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가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는 이유 뭐예요? 내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시면 좋죠.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야 나는 뭐 대충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답변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좀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한 50여 분 방송을 진행했는데 근데 제가 뭐 약간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듣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올바르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올바르게 활용하시면 그렇잖아. 선택 아니 그렇지 않나? 너무 웃기지 않나? 아니 제가 AI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AI가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 세 가지가 없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왜 세 가지가 없는데 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AI는 의도가 없다니까, 의도가. 의도는 사람한테 있지. 아니 무슨 AI가 기계인데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AI한테는 감정 없다니까요. AI 기계인데 무슨 감정이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AI는 뭐가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 삶에 되게 풍요롭게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답변이 여러분들 삶에 되게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든지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AI에게 그런 정보를 받아내면은 좋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되게 웃긴 기사를 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여담 삼아. 그 오픈 AI 직원이 있었어요. 뭐 오픈 AI 직원 중에서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래도 연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AI 연구자가 전 연구자가 이 AI에 대해서 챗 GPT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 뭐더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챗 GPT를 뭐 바꾸려고 하는데 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지? 이거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하다. 나중에 설명하죠. 예, 또 시간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그 의도를 말씀드렸는데 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 GPT에다가 뭐 영어 선생님 뭐 아니면은 뭐 수학 선생님 아니면 뭐 이제 뭐 금융 분석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AI는 뭐가 생겨요? 의도가 생겨요. 의도. 역할을 부여하는 순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I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 의도는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AI는 의도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의도가 뭐가 있겠어. 사람한테나 이 머릿속에 뇌가 있으니까는 그것다가 목적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의도를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은 머리에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원래는 사람 몸에는 그냥 사람 몸은 의도는 없어요. 사람 몸은 의도가 없죠. 왜냐면 뇌가 아니니까 뇌가 있으니까 의도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이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 몸에는 신체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오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는 뇌가 있는 거잖아. 뇌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뇌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멍 때리기 뭐 하잖아요. 아니면 멍 때리기도 하고 명상도 하잖아요. 명상. 명상하고 멍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잡념 없애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운동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할 때도 내가 머리를 안 쓰잖아. 머리를 안 쓰고 뭐라 하죠? 주로 몸을 쓰잖아요. 그러면 몸은 뭔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본능인 거지. 그래서 되게 편해져요. 머리를 안 쓰게 되면. 머리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의도성을 갖잖아요. 의도성을. 근데 그 의도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RTSC에서 R이란 게 있잖아. 그게 롤이잖아. 역할이잖아요. 근데 롤이란 것을 맡겼어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야.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금융 분석가야. 이거였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의도가 생겨요. 이 AI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없어요. 근데 AI가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AI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선생님답게 답변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역할이 맡겨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구분하셔갖고서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은 이거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좀 진행할까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뭐 여러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릴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 오셔서 이 프롬프트 강의를 듣잖아요. 프롬프트 강의는 핵심이 뭐냐면 사고 확장이에요. 아셨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진하는 거 있잖아. 내가 챗 GPT하고 공진하는 거. 그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 쓰면 좀 그러긴 한데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하고 너하고 나하고 뭔가 마음이 맞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공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그런 공진하면 좋죠. 내가 AI하고 공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읽고서 답변을 편하게 해줄 수 있잖아. 만약에 상대방이 AI가 나를 몰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일일이 1부터 100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야 1부터 100까지 설명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요? 아이씨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좀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그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몇 마디 그러니까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정보도 좋은 정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품질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프롬프트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예요. 이거 프롬프트는 내 사고의 확장,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I가 정보가 이만큼이잖아요. AI 정보가 이만큼인데 내 생각의 그 폭이 요만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AI에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폭넓어, 이렇게 크게 넓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AI에 이만큼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 생각이 요만한 콩알딱지만 해. 이렇게 콩알딱지만 해. 그러면 그 내 생각이 요 정도면 AI에서 요 정도밖에 사용 못 한다고. 내 생각이 콩알딱지면은. 근데 내 생각의 깊이가 이렇게 커. 너비도 크고. 그러면은 이게 AI가 이렇게 되면은 AI의 이만큼을 다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정보를 얻을 적에 요만큼 사용해가지고 내 콩알딱지만한 사고 내구조 때문에 요만큼 사용해가지고 답변을 얻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의 사고 방식을 더 AI만큼 크게 한 다음에 내가 정보를 이만큼 얻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품질이 높겠어요? 당연히 내 생각의 폭을 넓힌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대화하는 게 더 좋은 정보를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롬프트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프롬프트는 내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확장시키게 되면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 말 한마디, 어떤 관점,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이라든지 그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질문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절차도 있어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에 AI 강의 들으러 오시는 것은 공부하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히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방송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어요? 기회가. 뭐 기껏 해봤자 저것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금융시장에 뭐 기사 몇 개 보고 그리고 주가 올라갔어 떨어져. 그거는 누구나 보는 정보예요. 그 누구나가 보는 정보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뭐가 대단해? 어? 내가 보고 있는 생각해서요. 눈은 이 눈동자는요 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이 내 눈동자로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 눈동자로 보고 있는 현상을 안 봐요? 못 봐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남들이 못하는 영역을 내가 해야지 그게 경쟁력이지. 남들이 다 보는 거, 남들이 보는 기사들, 그게 무슨 경쟁력이냐고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뭐가 경쟁력이야. 남들이 못 보는 그 속 내막을 내가 찾아내고 뭐가 몇 점인지 뽑아내는 게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경쟁력이겠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뭐가 맥점이고 뭐가 핵심이고 그런 걸 알려고 한다면 내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중심인지. 그래서 결국은 사고의 폭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눈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보는 거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눈이 없는 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네. 그래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나가 못하는 것이 나의 경쟁력인 거지. 네, 그래서 프롬프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